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주제 발표를 맡은 컨슈머 인사이트의 최영기입니다. 최근 2, 3년 사이 도로 위에서 전기차를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판매량이 늘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구입자들은 과거 2, 3년 전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당사의 기획조사 결과를 통해 그동안의 변화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구입자들의 특성 변화입니다. 17년도 조사 결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여성 운전자의 비중이 크게 늘었고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비중이 더욱더 크게 확대가 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차량 구입 태도상에서도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기 모델, 무난한 디자인, 오래돼도 평이 좋은 모델을 선호하는 비율이 17년과 비교해 봤을 때 10%포인트 이상 크게 증가가 되면서 과거 트라이슈머의 성향이 강했던 전기차 보유자의 특성이 이제는 40대 이상의 일반 소비자의 성향이 좀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충전 비용이나 유지관리 비용이 저렴하다라는 경제성이 가장 주된 이유로 판단이 되고요. 더불어서 친환경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주요 이유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입 이유,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중시하는 속성은 수입보다는 국산 전기차 보유자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수입의 경우는 경제성이나 친환경성보다는 신기술, 주행 성능, 희소성에 대한 부분을 주된 구입 이유로 언급하는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몇 가지 구입을 꺼려하는 그런 요소들도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과거 항속 거리나 충전 시간, 그리고 충전 인프라, 비싼 차량의 가격 등이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게 했다면 여기서도 몇 가지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전 인프라에 대한 우려는 감소하고 있는데요. 충전 시간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커졌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또 크게 개의치 않았던 배터리 내구성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새롭게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차량 가격에 대한 부담감도 커졌고요. 반면에 항속 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크게 감소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구입 후 실제 사용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무엇에 가장 만족할까요? 기대 대비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바로 주행 성능이었습니다. 구입할 때는 기대하지 않았던 전기차만의 주행 감성이 가장 전기차를 타면서 느끼게 되는 만족도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살 때도 기대를 많이 했지만 실제 타면서 기대 그 이상의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경제성 역시 전기차에 대한 만족 요소로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불만족하는 요소도 존재를 하는데요. 바로 승차 적재 공간입니다. 준중형 이하 전기차 라인업의 한계는 알고 구입을 했지만 실제 사용 시 소비자에게는 더 큰 불만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가로 국내에서 차별적 포지셔닝에 성공한 테슬라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기대 대비 만족도를 평가한 모든 속성에서 국산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기대 대비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새로운 디자인이나 공간감,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과 OTA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입 전 우려보다 전기차의 실제 사용 과정에서 더욱더 불편하다라고 언급하는 요소들은 무엇일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의 긴 충전 시간은 구입 전 가장 우려를 많이 했었던 요소인데요. 실제 사용에서도 가장 불편한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항속 거리는 과거보다 우려하는 비중 자체는 앞서 변화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용 과정에서는 더 많은 불편을 느끼게 하는 요소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구입 전에는 우려하지 않았던 실제 전기차를 사용하면서 충전 비용과 트렁크 적재 공간에서의 불편을 느끼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기차의 공간성은 기대 대비 만족도가 가장 떨어진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려보다도 더 불편한 요소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기차 구입자들은 차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먼저 주행 거리를 살펴봤습니다. 과거 내연기관 차량보다 전기차를 구입하고 나서 더 자주, 더 많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월 평균 주행거리가 30% 이상 증가를 해서 하루 평균 13km,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환산을 한다면 4,600km를 더 주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상에서의 활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탈수록 이득이 되는 차량이며 대중교통 이용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 철저한 충전 플랜을 통해 장거리 이용도 가능하다. 또한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 차박이나 캠핑 등에서도 활용도가 높다라는 점이 이런 활용도를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짐을 줄일 수 있고요. 전기를 활용할 수 있고 시동을 걸지 않고도 히터와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충전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은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을까요? 2017년 급속 충전 희망 시간은 37분이었고요. 올해 기준으로는 27분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충전 시간은 급속 충전 시의 실제 충전 시간은 평균 48분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나 높은 우려와 불편도를 고려했을 때 획기적인 시간의 단축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급속 충전 인프라는요, 익숙한 공영 주차장이나 대형 마트, 관공서를 중심으로 해서 충전 대수를 확대하는 것을 소비자들은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고요. 장거리 주행 시 배터리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졸음 쉼터나 휴게소, 주요 관광지 등에서도 확대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언급들이 많았습니다. 더불어서 기본 인프라가 잘 갖춰진 주유소와 LPG 충전소 중심의 확대도 필요하다라는 언급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속 충전을 하는 시간 동안 소비자들은 어떤 활동을 하기를 원할까요? 차량 외부에서는 평균 충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활동, 즉 장을 본다거나 식사를 한다거나 다른 용물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급속 충전 시간 동안에 차량에 머무르는 고객들이 많고 이들이 원하는 곳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충전 시간 동안 편하게 쉴 수 있고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은 아마도 시트나 디스플레이, 음향, 조명이 연계된 공간과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기차 구입자들은 본인 차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2018년 대비해서 재구입 추천 의향은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평가를 얻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소비자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자담회나 인터뷰를 해도 굉장히 본인 차에 대한 만족도나 재구입 추천 의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2018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의향 자체가 줄었다라는 점에서 왜 줄어든 것인지에 대한 이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탑 1 매력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경제성에 대한 매력이 감소했다는 점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제한적인 차급과 공간이 주는 한계, 그리고 그로 인한 불편함이
더욱 커졌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제조사 입장에서는 경제성을 대체할 수 있는, 즉 소비자가 비싼 차값을 흔쾌히 지불할 수 있는 또 다른 USP에 대한 발굴이 중요해 보입니다. 전기차 보유자들에게 어떤 차급에서 전기차가 출시되길 희망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좀 추가적으로 드려봤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SUV를 보다 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중형과 대형과 같은 보다 큰 전기차를 희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중형 SUV에 대한 니즈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대형 SUV와 중형 세단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전기차 구입자들은 더 차량을 많이 타고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전기차 특성을 고려한 차급 확대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변화와 그들의 니즈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전기차의 개발 방향성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전기차 보유자들의 특성이 좀 변화했다라는 점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새롭고 신선한 것, 희소한 것들을 좋아했었던 트라이슈머의 성향이 과거에 강했다면 이제는 노멀 유저로서의 초기 대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데 있어서 그 길목에 있어서의 어떤 걸림돌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압도적인 기존에 누렸던 경제성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기차의 가장 매력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경제성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어필 포인트를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는 앞서 진입장벽에 있어서 가장 큰 1순위 요소가 충전 시간이었고요. 실제 사용하면서도 가장 불편한 것이 충전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차 오너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까지의 충전 시간을 축소시키는 개발 방향,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간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 전기차 보유자분들이 차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거나 휴식을 취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차량, 무료한 시간을 좀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향, 또 향후에 자율주행 차량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전기차의 실내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공간과 기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개발의 방향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기차 보유자분들은 전기차를 구입하고 나서 차량을 굉장히 다양하게 더 자주 더 많이 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거리뿐만 아니라 철저한 플랜을 통해서 장거리도 일부 불편한 점을 감수하고 타고 계시고요. 이제는 차박이나 캠핑 같은 다양한 레저 활동에도 전기차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제는 전기차가 운전자만을 위한 차가 아니라 패밀리카로서의 용도로도 제대로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의 트렌드와 소비자의 니즈를 고려한 차급의 확대 방향, 전략 수립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당사 기획조사 결과를 통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결과들이나 인사이트들이 진정한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는 데 있어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개인적인 제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거나 공식적인 채널을 활용해서 문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컨슈머 인사이트의 최영규입니다. 지난 3일간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준비한 모든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발표를 시청해주신 고객사, 협회기관 담당자, 언론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사의 자동차 기획조사는 올해로 2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계속 변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많은 고객사에서 KPI 지수로 활용하고 계신 브랜드 인덱스에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기 내구 품질 측정 항목의 변화와 더불어 판매 서비스 만족도의 지수 산출 방식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고객사분들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내년도부터는 현대와 제네시스를 개별 브랜드로 분리해 각종 지표들을 산출할 예정입니다. 즉, 내년부터 국사는 5개 제조사가 아닌 6개 제조사를 기준으로 결과를 산출하고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 통신사와의 융복합 데이터 분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중심의 당사 데이터에 금융의 소득, 지출, 카드, 신용정보, 통신에서는 통화, 위치, 앱 사용 정보 등을 연계해 조사 결과의 실무적 활용도를 높여드릴 예정입니다. 항상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시장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니즈를 조사 결과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당사의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